자, 11장이 이제 인간과 식물이 나오죠. 제 11장을 보면 이제 인간과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인간과 식물 제일 1번 보면 사군자와 자기 수양. 우리가 이제 사군자라는 게 매와 난초, 국화, 대나무죠. 매난국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군자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군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매난국죽. 그래서 뭐 대나무가 어떻고 매화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뭐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첫 번째 장을 넘어가고 두 번째 장에 윤선도의 또 오우가가 나오죠. 윤선도의 오우가 두 번째 장에 오우가라고 다섯 보시죠. 그래서 내 버디 이게 이제 벗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물과 돌과 이 소나무죠. 그다음 대나무다. 동산의 달에 오르니까 그것이 동산의 달 오르니 기는 이제 그것이에요. 11장 두 번째 장입니다. 그것이 더욱 반갑다.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서 뭐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섯 개의 벗이 나에겐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후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구름빛이 좋다고 하나 검기를 자로는 자주라고 써요. 자주 한다. 자로가 자주예요. 바람 소리 막다가 하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많구나 뜻이고요. 조코도는 요즘 말로 조코도예요. 그칠 리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이런 얘기고요. 고진 이거는 꽃이라고 써요. 꽃은 무슨 일로 피어서 시디고 쉽게 지고 푸른 어이에 왜 푸르는 듯 누르나니 푸른 듯 누르다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바위일 뿐하다. 이런 식으로 써놨죠. 이런 식으로 이제 벗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게 오후가 윤선도에 윤선도는 연시조의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연시조 특히 이제 윤선도는 이제 어부사시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나 추동해서 봄의 열수, 여름 열수, 가을 열수, 겨울 열수에서 40수가 있죠. 보길도에 가면 이제 그 윤선도 문학관이 실제로 있거든요. 나중에 가보실 분은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안민영이 특히 이제 매화를 잘 써요. 안민영이 매화를 잘 쓰는데 특히 이제 그 2번에 보면 밑에 어리고 나오기 시작되는 거 있죠. 어리고 성근, 어리다는 거예요. 어리다. 그리고 성근, 매화. 너를 믿지 않았더니 성근은 이제 드문드문 있는 매화. 너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눈 기약, 능이 지켜는 지켜. 두세 송이 피었어요. 피었구나, 피었구나. 근데 촛불 촉자죠. 잡고 가까이 사랑할지 암양 부동이죠. 그러니까 그윽한 향기가 떠다닌다는 거예요. 부동이라는 거. 이 뜰붙자거든요. 떠서 움직인다. 암양 부동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작품입니다. 매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다 제가 읽을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꽃에 대한 이야기들이 화훼죠. 그게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화훼, 꽃과 관련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의 마음 이런 것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 보시면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보시고 이제 12강으로 넘어가면 자, 12강은 인간과 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고전의 장면과 표현해서 이 세경 본풀이라는 게 나와요. 세경 본풀이. 거기 12강을 보세요. 12강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세경 본풀이라는 것은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속에서 큰 국가 같은 곳에서 구성되는 본풀이. 그러니까 본풀이라는 것은 뭐냐면 12강의 이 근원을 풀어낸다는 거예요. 본풀이 근원을 풀어낸 본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경 본풀이라는 게 농사와 관련된 신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밌어요,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제 그
쭉 그 자청비도 나오고 문도령도 나오고 농경신으로 어떻게 이제 이런 신들이 자정되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4장 정도 넘겨보시면 세경 분풀이 장면의 구체적 이해라고 나올 거예요. 거기에 자청비가 출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 이마에 햇님, 뒤 이마에 달님, 양어깨에 샛별이 오송송이 박힌 듯한 천하일색 해가지고 쭉 나오죠. 자청비의 속성, 그다음에 문도령의 만남을 위한 설정, 뭐 이런 이야기들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5번은 자청비의 의심과 남성성 시험하는 거. 꼭 이 시험 장면이 나와요. 이 항상 이런 시험 장면이 특히 이제 이런 고전에서는 그런 것들이 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는 뭐 충분히 읽으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3장 넘기면 3번. 세경 본풀이의 포괄적 이해라고 나왔죠. 자청비의 가정 분리와 다채로운 신적 능력의 시연 과정, 분리, 잘난 여자, 버릇없는 아이에서 우월한 존재를 암시하는 특별한 설정,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곡종신에 거기 있는 그 한자가 그러니까 곡종신, 직조신, 한자가 좀 어려우면 쓰세요. 축기. 그러니까 곡종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그 뭡니까 그 곡종 이게 이제 알 곡자의 이제 시종자거든요. 벼라고 생각하면 돼 벼. 그다음 직조는 이제 말 그대로 직무를 짜는 거죠. 직조, 직조공 이런 말 하잖아요. 축은 쫓을 축자에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다. 그게 이제 축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도 재생을 하는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재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넘겨보세요. 그다음에 농경의 필수적인 요건을 관장하는 자청비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장을 통한 이성운과 동성운의 시연. 남자로 변장했다는 건 남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지의 여신에서 남성성의 공유. 함께 소유하는 게 공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청비의 확대가 서양으로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제우스와 메티스. 아테나를 임신한 아내 메티스를 삼킨 제우스. 양성적 속성. 아테나를 머리를 통해 출산한 제우스. 양성의 몸에서 출생한 아테나의 뭐 양성적 속성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인간과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을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구렁덩덩 신선비라고 써진 게 있죠. 늙은 여인이 구렁이를 낳았다고 나오는 게 있죠. 거기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이웃의 장자, 그러니까 큰 장자집에 딸 삼형제가 와서 셋째 딸만 이렇게 신선비를 낳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셋째 딸에게 청혼하기를 요구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이 오영진이라는 이거는 책에 안 나오는 거 써놓으세요. 이 맹진사태 경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 구렁덩성 신선비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보면 이쁜이 가뿐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가뿐이가 몸종인데 그 다리가 이제 다리를 절어요 이 사람이 그 양반집 아들이 다리를 전다니까 이쁜이가 자기가 시집 가는 대신에 가뿐이에게 가게 하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잖아. 잘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 가뿐이와 결혼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진사댁의 그 경사라는 게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서도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불구가 있다라고 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셋째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뭐 형을 빼앗아서 불태우고 시기하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신선비의 시험에 전처 후처가 대결해서 전처가 이기고 재결합하는 이야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런 데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티브를 그런 그다음에 뭐 두꺼비의 보온이라든가 은혜를 갚는 이야기들이 또 쭉 나와요. 거기 2장 넘기면 진해창, 진해장터의 전설, 두꺼비의 보온 나왔죠. 어느 고을에 가난한 소녀가 부엌에 나타난 두꺼비에게 먹을 걸 주고 보살펴서 이제 크게 자라가지고 처녀를 지네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었는데 작별을 고하고 이제 지네터에 들어갔죠. 두꺼비가 와서 있는데 지네가 나타나 붉은 불을 뿜는 지네와 파란 불을 뿜는 두꺼비가 싸우자 기절하고 가서 보니까 지네와 함께 죽고 소녀가 살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 은혜를 갚는 이야기도 보온이라는 게 그런 내용들이 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동물들도 인간에게 어떤 그 뭡니까 은혜를 갚는 이야기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고전의 장면과 표현에 대한 설명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강 인간과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넘겨보세요. 14강 있죠.
이 술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망우물이라고 해서 근심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먹는 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전체라고 나오죠. 14강 보세요, 술. 가전체라는 건 좀 설명을 좀 하면 전이 아닌 전인데 전으로서 격실가치되 그러니까 사물을 의인화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전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국순전. 그 술을 의인화한 거고 죽부인전. 죽부인전. 대나무를 의인화한 거. 뭐 청강사자 현부전. 거북이를 의인화한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의인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술에 대한 전통이 이규보에 거기 그게 이제 국선생전입니다. 국순전도 있고 국선생전도 다 술을 의인화한 거예요. 요즘에도 국순당이라는 술이 있잖아요. 국순당 있죠?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국성의 자가 중지이고 그 주천 술샘이죠. 술샘 주천이라는 게 사람이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이제 그러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누구를 해서 뭘 낳고 뭐 이야기 나오는 걸 읽어보시고 술에 대한 인식 이것도 또 이규보가 써놨죠. 이규보가 그래서 뭐 성이 어려서 깊숙한 궁량이 있어 손님이 아비를 보러 왔다고 눈여겨보고 사랑스러워 말했다. 이 아이의 심기가 넘실넘실 된다. 그래서 장성하자 이제 뭐 누가 이게 도잠이에요. 도잠과 벗이 됐다는 건데 도잠은 누구냐? 도연명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고 아까 귀거래사 지은 도연명이 또 술을 엄청 한술하는 분입니다. 술을 잘 드시는 분이에요. 그런 이야기도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술에 대해서 그 인식하는 게 정극인의 상춘곡이 나와요. 한 장 넘기시죠. 정극인의 상춘곡. 최초의 양반 가사라고 쓰세요. 최초의 양반 가사인데 이 상춘곡이란 건 봄을 감상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봐, 니웃들아, 요즘 말로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답청은 이제 그 뭡니까? 땅 같은 걸 밟는 거예요. 오늘하고 욕기, 몸을 씻는 거죠. 내일 하자. 아침에 채산, 땀을 캐는 거예요. 나조에, 나중에, 이게 이제 뭡니까? 조수, 이게 이제 낚시할 조자거든요. 물고기 잡는 거예요. 물에서. 갓 캐어 익은 술을 갈건입니다. 칡으로 된 그 건이죠. 밭아 놓고, 꽃나무, 이게 꽃이죠.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수놓고 먹겠다. 그러니까 세면서 먹겠다는 거예요. 수놓고 먹는다는 것은. 세면서 먹겠다. 그 다음에 맑은 향기는 잔해지고, 그 다음에 낙콩이죠. 떨어지는 붉은색은 오세진다. 준중, 이게 이제 술잔 준자거든요. 술동이 준자. 술동이가 준중이 비었거든 날더러, 나에게, 아뢰어라, 말해라. 그래서 소종 아에다려. 아이에게라는 뜻이 주막이죠. 주막에 술을 물어서 어른은 어른이에요. 막대기를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그다음에 나온 게 미음완보예요. 미음완보. 그 한자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읊는 거예요. 나지막히 읊고 느리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미음완보예요. 나지막히 읊고 느리게 걸어가서 시냇가에 호자는 혼자 앉아는 요즘 말 앉아 혼자 앉아서 명사, 이게 모래사자거든요. 모래사. 맑은 모래, 좋은 물에 씻어 부어들고, 그 다음에 청류, 맑은 그 물에 흘러가는 것을 굽어보니까 떠오는 것이 복숭아꽃이다. 도화로다. 무릉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요즘 말로. 저 산이 긴 거이고, 그것인가.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극인이 이제 벼슬을 이제 마치고 이 신태인 쪽이죠. 그곳에 가서 이제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주 최초 양망가사인데 기가 막히죠. 작품들이 읽어보면 거기 이제 그 주흥이라고 나왔죠. 주흥 술에 대한 흥인데 사대부 거기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제 넘어 성권룡이에요. 성권룡 이제 성씨고 이제 권농이라는 거는 이제 농업을 권한다는 약간 벼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어제 듣고 누운 소를 발로 박차요. 그래서 얹히노와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일종의 그 소 위에다가 눕는 이제 뭐 그 뭐랄까요?
안장 같은 거 안장, 원치라는 게. 놓고 지절 타고 비껴 타고 아이야 내 건농 계시냐? 정자수. 이 정자수가 밑줄 치세요. 바로 이게 정철입니다. 정철이 왔다고 해라. 그러니까 술이 익었다는 말 듣고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바로 자동차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집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이제 신음과 정철이 나오죠. 술 먹고 그러니까 권주가 술을 권하는 노래죠. 권주가라는 게. 술 먹고 논한 일을 나도 웬 줄 알건만은 이게 나왔죠. 신능군 무덤 우희 위에 밭 가는 줄 못 보신가. 백년이 역초초하니. 그러니까 또한 풀과 같다는 게 초초라는 게 풀초자죠. 아니 그러니까 풀과 같다는 거는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아니 놀고 어찌하겠느냐. 그 다음에 이 정철에 나오는 이게 뭐냐면 장진주사라고 썼어요. 장진주사. 장진주사입니다. 한 잔 먹새 그려 있죠. 한 잔이에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꽃 꺾어. 그다음에 산 이건 세는 거예요. 산은 셀산 세고 세다. 무진 무진장 먹자는 거예요. 먹새 그려.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서 덮어에 덮어 요즘 말로 하면 줄이 덮어 줄이여. 이게 덮어 주게나 매여가나 뭐 이런 말 나오고 좀 내려가다 보세요. 그 결국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뒤에서 이제 무더미에 하물며 무더미에 잔나비 원숭이가 이제 바람 불 때 뉘우친 들었지. 그러니까 내가 왜 젊어서 술 안 먹었지? 뉘우쳐봤자 끝났다. 그러니까 뭡니까 살아있을 때 열심히 먹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주가에 반영된 것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거기 3번에 그래서 2월 나오는 거 있죠. 2월이 가고 3월이 오려하니 1년 봄빛이 꿈속에 든다. 좋은 시절은 천금으로 살 수 없는데 누구 집에 술이 익어 꽃이 저리 피었냐 이런 거고 이제 정체를 관동별곡이 나오죠. 관동별곡 거기 보면 계심대 고쳐 다시 올라 중양성 바라보며 12,000봉을 역력히 허여하니 그러니까 바라보니 봉마다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그것은 끝이에요. 서린 기운 맑거든 좋지나 말 것이지 좋거든 말지나 말 것이지 저 기운 흩어내요. 그러니까 인거리 호거리죠. 만들고자 형용 모습이에요. 끝이 없고 그 다음에 체세죠. 몸체자의 세력 세자 많기도 많구나. 그러니까 이 산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아주 뭐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천근을 못 내보아 망향정에 오른 말이. 천근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하늘의 뿌리니까 일종의 달 같은 뭐 이런 거죠. 망향 오른 말이는 올라서 이런 뜻이 요즘 말로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 무엇인가 가뜩 노한 고래 뉘라서 놀래가 이때 고래는 파도를 가리키는 거 실제로 고래라고 불거니 뿜거니 뭐 어지러이 구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파도의 모양을 이제 이렇게 고래로도 이제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은산을 꺾어내어 육합에 내리는 듯. 그러니까 자연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5월 장천에 흰 눈은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자연을 아주 멋지게 노래한 거죠. 술 마시면서.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뭐냐면 소나무 뿌리예요. 소나무 뿌리를 베어 누워서 풋잠을 들었어요. 꿈에 한 사람이 날다로 나에게 말하는 말이 그대를 내 모르랴 상계 진선 진짜 신선이다. 그다음에 만정경 일자 한 글자를 어찌 우리가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을 지금 남이 되잖아 한 글자 못 읽어서 유배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세상이에요.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적은 덧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런 뜻이에요. 가지 마오 이술 한 잔 먹어보오 북두성 기울여서 북두칠성이 북두칠성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북두칠성이 국자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북두성 기울여서 창예술을 부어내 저먹고 날먹언을 서너 장 거울은 그러니까 기울이니 화풍 그러니까 맑은 바람이 화풍이 습습해 그러니까 잘 일어나서 양액은 이게 어깨 액자예요. 어깨 액자. 아니 어깨가 아니라 겨드랑이 액자예요. 양 겨드랑이를 축혀 들어서 구만리 장공에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화등선이라고 그래요. 우화등선. 우화등선이라는 게 어깨에 깃이 달려서 신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잖아요. 우화등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를 가져다가 사회, 내 바다에 골고루 골고루 나누어서 억만창생, 많은 백성이에요. 억만창생을 다 취하게 만들어. 그래서 맹글은 만드니에요. 후에 그제야 고쳐 다시 만나서 또 한잔 하자. 말이 끝나자 학을 타고 부공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학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상향으로 가게 하는 매체죠. 이상향으로 가는 매체죠. 우리가 해리포터 시리즈 보면 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중 옥소에 옥으로 된 풍소죠. 소리가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잠을 깨서 바다를 굽어봐요. 깊이를 모르거니 가인들 끝인들 어찌 알겠느냐. 명월이 밝은 달이 천산만락이에요. 온 산, 골짜기, 온 산과 골짜기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 합니다. 온 산과 골짜기에 아니 미친 데 없다. 그러니까 이 명월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이 임금님의 성은이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할 때. 이게 전 세상에 다 뻗쳐 있다. 이런 정도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제 14강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제 쭉 14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쭉 한번 보시면 이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고 이제 15강이 이제 어떤 그 인간과 놀이라고 하는 것이 15강이 나오죠. 15강. 그래서 이제 무당꾼 놀이가 있죠. 무당꾼 놀이 15강은 무당에 대한 이야기예요. 15강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군놀이죠. 군놀이. 샤먼이라고 하잖아요. 무당을. 샤먼. 그래서 이제 군놀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이어주는 사람이잖아요. 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무당의 노래가 무가가 되는 것이고 군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한 장 넘기면 동해안 별신굿 거리굿 해야지. 그 거리에서 구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동해안 일대에서 별신굿 나오죠. 해산, 그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해산이라는 게. 이런 그 거리에 대한 이야기도 무가의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그런 거리굿을 왜 하느냐? 청배, 그러니까 청배라는 것은 이제 신을 부르는 거예요. 청배라는 게. 그래서 부른 신을 따라서 온 사람들을 이제 먹여보내는 이야기. 그래서 주무라는 것은 주무라고 하죠. 주무. 그러니까 무당의 주요한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여자로 분장할 때 치마 수건을 빌리고 어부로 등장할 때는 긴 장대를 삿대로 삼아 노전 흉내를 낸다라고 나왔죠. 그다음에 연극적이라는 거, 연희적이라는 게 의미 또 나오죠. 거기서 연극적인 어떤 그걸 하고 회상거리, 주무, 국거를 공연하는 무당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수건을 쓴 형색이다 하면서 나오죠. 치마를 덮어 배부른 모양을 뭐 바가지를 씌우고 나오잖아요. 아이를 낳고 어르는 장면.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아이가 죽자 애통하는 장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런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뚝뚝 나오고 골매기 할매거리 이야기도 한 장 넘기면 이제 한 두 장 넘기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4학년 때 구비문학을 공부하실 때 자세히 배우시니까 보시고, 이 3번이 호남의 삼설양굿이라고 나와요. 호남의 삼설양굿. 좀 두 장 정도 넘기시면. 그래서 이제 순천을 비롯한 그런 그 전라도 동부 지역에서의 이제 이야기인데, 삼설양굿이라고 한다. 그 구세 내용도 이제 나오죠.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거리설량, 설량꽃, 전승자들도 삼설량 또는 설량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래서 설량과 관련 있다. 베푼다, 설치한다. 설이 설경, 그리고 양, 이게 이제 길귀신 군화라고 나오잖아요. 군화라는 게 축사와 같은 말이에요. 군화라는 게 축사. 귀신 쫓는 이야기. 이렇게 써놓으세요. 축사. 잡기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또 이 삼설량이 나와요. 한 장 넘기시면 삼설량이 치병, 병을 이제 고치는 굿이라는 거예요. 치병이라는 게. 그런 굿을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굿놀이, 그래서 이제 굿놀이는 한 장 또 넘기시면, 오른쪽에 굿놀이는 인간의 배역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동해안 별신굿뿐 아니라 여러 이제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한량 총각부터 뭐
곱사, 뭐 총 맞고 죽은 자, 약 먹고 죽은 자 등이 등장을 해서 좀 소외된 인간들, 사람들까지 다 그 속에다가 이제 집어넣어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넘겨보시면 그 삼설량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3번. 삼설량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순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어서 망자, 죽은 사람이죠. 망자니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인간은 결국은 태어나면 생로병사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이야기. 이제 네 번째가 제주의 영감놀이라고 하나 넘겨보세요. 나오죠. 그래서 이 영감은 도깨비 참봉으로 불리는 신이고 미약한 환자에게 접근해서 놀라게 하고 병을 일으키는 거.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영감 봄풀이가 이제 그 뒤에 가면 나와요. 이게 또 재밌죠. 봄풀이라는 것은 근원을 풀이하는 게 아까 봄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봄풀이. 그래가지고 서울 남산 먹자골에서 허정승의 아들 일곱 형제가 태어나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뭐 누구는 무슨 산, 누구는 무슨 산, 막 태어나고 대접받고 뭐 이렇게 나오죠. 뭐 고기도 뭐 먹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자연이 이제 만들어진 걸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원리. 자, 그래서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4번 질병의 원인과 치료, 놀이와 의뢰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 정신적 질병의 치료에서 확인되는 신성성. 그래서 신성한 것을 품은 존재의 신성성.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정자죠. 그러니까 이게 고여 깨끗할 정자 한 것을 품은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게 다툴 쟁자예요, 한자에서. 이게 다툴 쟁자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깨끗하다 이런 의미의 정자가 됩니다. 부정한 것을 품은 존재의 신성성.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시면 이제 그 마지막에 5번 놀이가 품은 인간과 신이라고 써진 거 있죠. 그래서 인간과 신, 잡기, 잡신이 더불어 노는 마당. 그리고 일상과 의례가 놀이로 되고 산자, 죽은 자의 문제, 망자 이게 이제 망자와 죽은 자죠. 그다음 노동의 연장, 그다음 뭐 휴식 뭐 이런 의미로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뭐 지금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뭐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어떤 이야기를 좀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일단은 이걸 끝내고